다음 51번 다음은 무역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이다. 그 내용을 잘못 부르시오 되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해석하지 마시고 먼저 보기에서 역순으로 지문으로 올라가셔야 되겠어요. 자 듀레이션 되는 듀레이션도 유효기간이죠.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는 텀 듀레이션. 그래서 어떤 계약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유효기간 조항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계약은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시그네처 그래서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한데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the period of 3 years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이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되는데 at least 6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돼 있어요. 이 본 계약의 만료 6개월 전에 양 당사자는 바로 이 계약서에 대한 리뉴얼, 새로 갱신할지 여부에 대해서 컨설트, 서로 협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6개월 전에 합의해가지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약 만료 전에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3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되는데, 자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여기죠, 그죠? 그 다음 문장, if the renewal is agreed upon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계약서의 리뉴얼, 갱신에 대해서 agreed upon 합의가 된다면 본 계약서는 3년 동안 갱신돼서 유효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자동 연장은 아니죠, 그죠? 여기는 단서가 있어요. renewal is agreed. 갱신에 합의를 하면 3년간 연장되는 것이지 합의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자, 다음 문장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괄호에 전후 좌우의 문맥만 보고도 우리가 풀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낸 금액이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원래의 청구서가 잘못됐으니까 다음 송금에서 300달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300달러에서 그거를 차감하겠다, 즉 상계하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정답은 여기 지금 오프셋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체 문장을. 자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귀사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금액 13,500달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13,200불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좀 300불을 좀 더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귀사가 2달 전에 당사의 물품을 주문할 때 원래 귀사의 오리지널 인보이스, 원래의 청구서가 지금 이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냐면은 2015년 9월 20일 귀사와 제가 서로 합의하기를 이 송장 금액의 청구 금액을 13,200달러로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당신이 보낸 청구서는 13,500불이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300불을 더 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But our foreign exchange section limited the wrong amount. 그래서 13,200불도 불구하고 당사의 외환관리팀에서 잘못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잘못 보냐면 using your original invoice. 최초에 13,500이었지만 그것을 합의를 봐가지고 13,200을 했는데 회계팀에서 처음에 작성했던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보냈다는 것이죠. 아주 구절이 구질구질하고 설명이 장황한데 어쨌든 뒤에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당사는 귀사에게 원하기를 지금 그 잔액 300불을 다음 송금할 때 빼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이 매수인이 결제할 금액이 만약에 10,000불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과다하게 송금한 300달러를 차감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상계. 주해들도에서 미리 지불한 것을 빼고 준다는 것을 상계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오프셋, 그죠? 이거 이외에는 상계 처리한다는 거 이외에는 유사하게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프셋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프셋이라는 이런 용어, 무역 용어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문장은 굉장히 쉬운데 저 용어의 정의를 모르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53번. 자, 서신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정형거래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이제 골라봐라 되는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딱 보게 되니까 뭐 있죠? 지금 프리페이드 돼 있죠. 그래서 운임 성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지금 should be amended. 이것은 제대로 지금 다시 수정돼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 3, 4번은 전부 다 매도인이 운임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해야 되는 계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FOB 하나만 지금 이것은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운송비를 지급해야 되는 계약이니까 지금 프리페이드가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FOB밖에.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팁을 알아두시고요.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의 신용장을 잘 받았고, 그래서 자, 신용장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되었냐면은 바로 신용장에서는 운임 선급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더라. 자, 그런데 as you understand, 기사도 알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이 조건을 했다. 그러니까 이 신용장의 조건은 변경돼야 된다. 어떻게? accordingly, 계약서에 따라서 바로 조건 변경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프리페이드를 다른 걸로 바꿔달라 하니까 여기서 지금 뭘로 바꿔야 되죠? 바로 운임 후불 프레이트 콜렉트로 바꿔야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FOB, 그죠? 그래서 정답은 본선 인도 조건 FOB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다음, 자, 54번. 서신의 괄호 A, B, C에 들어갈 단어로 짝쳐진 것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we are blank A, the attached order for 12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C3001 12대의 컴퓨터 주문서를 자, 우리가 보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뭐가 있냐면은, 자, 지금 주문서를 첨부합니다. 오케이. You are giving 됐고요. You are placing order. 주문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you are making attached. 이것도 역시 맞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죠? 다 준다는 거. 근데 taking 이건 뭐예요? 반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결판 났어요. 그래서 4번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가보시게 되면 좀 더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자, B를 가보시게 되면 we blank our bank, 우리 뱅크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의 은행인 서울의 우리은행에다가 뭘 했냐면 바로 22,000불짜리 신용장을, 취소금리 신용장을 어떻게 하라고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신용장 개설 지시하다 하니까 instruct, ask도 여기서 다 맞는 편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기를 have ordered, 은행에게 ordered, 명령을 내렸다, 이런 표현은 뭘 쓸 수는 있지만은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어색한 문장이 되겠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 뒤에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뒤에를 딱 보시면 뭐가 있죠? 자, issue, open, establish, 이거 뭐예요? 이 세 개 전부 다. 이거 신용장을 개설하다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죠. 근데 amend, 이건 뭐예요?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다, 이런 거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끝에 거 세 개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식의 그 문제 풀이의 팁을 자꾸 드리냐면은, 영어가 어렵다고 해서 난 영어 실력이 없어, 그래서 지레 포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어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키워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서로 무역 용어 간의 유사성이라든지 그런 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침착하게 정답을 잘 찾으시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자꾸 이제 이런 식의 스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55번 보겠습니다. 다음 서신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먼저 보기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기부터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1950달러짜리 청구서를 보내드립니다.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자, 보니까 지금 이 청구서의 금액이
not been settled. 아직까지 결제가 되지 않았더군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귀사하고 거래 시점부터 쭉 조사해 보니까 귀사는 지금까지 아주 그 due date, 어떤 지급 일자를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결제를 잘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that is why I wonder.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귀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지금 청구를 돈 달라고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이제 이렇게 뭐죠? 아주 완곡하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lease let me know if I can be of assistance. 그래서 제가 뭐 도울 일이 있으면 자, 말씀을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 딱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청구서 1983번이 has been sent together with this letter. 맞습니다. 그죠? 지금 같이 보내야 그죠? included 동봉해서 같이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결제에 문제가 없었다. 그렇죠? You have cleared, 그죠? account regularly, 항상 아주 규칙적으로 결제를 해왔다.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이것은 지금 청구서 1983번에 대한 결제 때문에 지금 has been repeated request, 계속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지금 처음으로 지금 청구서 1983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돈을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건 아니죠. 지금 처음으로 지금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린 답이 되겠네요. 56번, 다음 중 인코덤스 2010 규칙의 사용법을 가장 잘 설명해서 골라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문제 풀이에 있어서 시간 소비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문제 풀이에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1번, 2번 쭉 풀어오시다가 2번이나 3번 어느 한 보기에서 이것은 100% 틀렸다라고 확신이 들면은 바로 마킹을 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지, 자신의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이런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꿍꿍거리고 나머지 문제를 자꾸 살펴보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답이 확신하다고 생각이 되면 마킹하시고 바로 넘어가시고, 나중에 시간이 남게 되면은 조금 미진했던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보시게 되면, 자, 인코 텀스는 do not require either side to procure insurance as part of their contract obligation to their counterparty, 이렇게 되는데, 자, 인코 텀스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procure insurance, 보험 계약을 상대방에 체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매 당사자들은 단순히 자신이 스스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인코텀스에서는 CIF하고 CIP는 바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1번과 같이 인코텀스에서는 상대방에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건 틀렸어요.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chosen 인코텀스, 선택된 인코텀스의 규칙은 어떤 물품에 적합한 운송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above all to whether the parties intend to put additional obligation,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의무 사항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바로 as the obligation to organize carriage or insurance, 누가 운송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누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런 것을 이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잘 해봐야 된다.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스의 규칙을 아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인코텀스의 사용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적합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다음 중 인코텀스 2010 규칙에서 세관 통관에 관련된 책임 소재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F 조건에서 매도인은 should do what is necessary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되어 있어요. 자,
자, 수출 통관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F 조건 수출 통관 전부 다 매도인이 해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under C terms C 조건에서는 자, 매도인은 의무를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바로 수출 통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수인은 수입 통관에 대해서 매수인 자신이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맞죠? 자, C 조건 수출 통관 매도인이 해야 되고 수입 통관 매수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번 under D terms D 조건 상에서 매수인은 바로 수입 통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D텀에서 DDP 같은 경우는 바로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D 조건이라고 해서 매수인이 전부 다 수입 통관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빠졌냐면 이렇게 exclude, 그죠? exclude DDP 요게 들어가면 딱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DDP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은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해야 된다 하면 아주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다시 한번 부가 설명드리게 되면 D 조건 D 그룹에서는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58번 U1600의 신용장 서류 심사 기준 중 잘못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데도 제시된 서류는 will be disregarded, 무시가 되고 그 다음에 may be returned to the presenter, 그래서 제시인에게 다시 반송될 수 있다. 자, 신용장에서는 A, B, C의 서류를 요구했는데 이 D라는 서류가 같이 왔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심사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얘기가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또 shipper consigner, 화주 물품의 화주나 송화행. 근데 어디 있냐면은 바로 stipulating 여기네요. On any document. 자, 어떠한 운송 서류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물품의 화주 또는 송화인은 should be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신용장의 수익자가 항상 표시가 되어야 된다. 이건 틀렸어요. 자, U1600에 따르면 운송 서류의 화주는 수익자이든 또는 제3자이든 전부 무방하다, 허용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should be가 아니고 should not be가 돼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자, 계속 우리 공부를 위해서 나머지 것도 볼까요? 지금 세 번째 거 보시게 되면 자, 신용장이 어떤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를 without stipulating 제시하지 않고 그냥 조건만 나열한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여기 밑에 해석을 달아놨는데 신용장이 어떤 조건과 일정에 표시하기 위해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을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하는 비서류 조건이죠. 비서류 조건. 그래서 non documentary condition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건만 나열하고 그 조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the goods must be inspected. 신용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물품은 검사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검사가 되어야 된다. 그럼 검사했으면은 이 검사가 완료됐다는 어떤 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he inspection of quality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 증명서. 그러니까 물품은 검사가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품질 검사 증명서를 제시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은 서류 조건이죠. 서류 조건이지만 지금 이 서류에 제시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없고 그냥 단지 물품이
검사된다는 조건만 있는 경우, 이랬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너 왜 품질검사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어? 하고 그러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자 서류는 자, 신용장의 발행일에 prior to 앞서서 기재가 될 수도 있지만 서류의 제시일보다 늦게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것도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걸 싹 바꿔가지고 maybe를 must be, must not, 요것처럼 must not 바꿔놓고 요걸 but must not을 maybe로 싹 바꿔서 기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신용장의 발행일자가 예를 들어서 자, 10월 5일이란 말이에요. 10월 5일. 자, 그런데 비엘상의 선적일자가 바로 뭐 10월 3일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신용장의 발행일보다 앞서서 지금 선적일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건 무방하다는 거예요. 무방하다. 자, 그러나 서류의 제시일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월 20일인데 10월 20일 그 뒤에 아니 이게 아니고 선적일자가 예를 들어서 10월 20일인데 만약에 21일이나 22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서류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 날짜를 넘겨서 발행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번 같은 경우에 이런 주민이 딱 나오게 되면 이렇게 부정사가 서로 뒤바뀌진 않았는지 그것도 본능적으로 탁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59번 UCP 600상 서류에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장황합니다. 장황해. 자, 1번 선화증권의 이제 발행인은 뭐 선장이든지 아니면 선장의 대리인이라든지 또는 운송인이라든지 운송의 대리인이 발행된 것을 보여준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보시게 되면 The word clean 돼 있어요. 무사고. 자, 무사고라는 이러한 단어가 반드시 운송서류상에 표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신용장에서 클린 온보드 무사고 본선 적재되었다고 된 그러한 서류를 요구한다면 비엘상에 이렇게 클린이라고 표시해야 된다 되는데 이거 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사고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화증권상에다가 클린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고장났다, 고장부 서류다 그러면은 선화증권상에 자, 비고사항에 뭐 too broken 해가지고 뭐 2개가 붙여졌다든지 아니면 3개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되죠. 그죠? 표시가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은 foul bill이잖아요. 그죠? 고장부 선화증권이 되잖아요. 또는 dirty bill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다. 이 마크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장부 선화증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체로.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그거로 바로 클린 비엘인데 그거 이외에 별도로 다른 또 클린이라는 이런 문구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본문 교재에 우리 퍼펙트 국제문에서 본문 교재에도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틈틈이 뒤에 브로그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국제 규칙, UC600, 인코텀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살펴보지 않으면 잘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시간이 없어서 뒤에 있는 국제 규칙을 잘 못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메인 본문 교재에 있는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것도 자주 회독을 자주 해서 무조건 암기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눈에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독 많이 하세요. 회독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합격률은 증가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60번 보겠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제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느 일방에 의해서 발생한 계약상의 손해에 대해서 바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sum equal to loss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어떤 거냐면 그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입은 그 상대자의 피해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계약서의 이행에 앞서서 it is clear that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commit 어떤 범죄를 저지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침해를 할 것이라고 사실 분명한 경우에는 바로 계약상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declare the contract void.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본질적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우리 CIS에서 규정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어느 당사자는 그의 계약상의 그의 의무의 의행을 suspend, 정지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it becomes apparent,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죠. 어느 일방이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 그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분명히 안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판단이 되는 경우, 그래서 as a result of his conduct in preparing to performing or in performing the contract, 이 계약상을 이행하는 모든 준비 절차라든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되는 경우, 이번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이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계약의 이행을 중지시키고 결국은 이제 그 계약의 해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 맞는 조항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보시면 어느 일방은 any of his obligation, 그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even if, 설령 이런 경우라도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계약 의무 위반의 당사자가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impediment 하게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 당사자의 his control,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피한 장애죠. 그러니까 force majeure 해가지고 불가항력 사항이 되는데, 설령 그러한 실패가 불가항력 사항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패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틀렸죠, 그죠? 왜냐하면 불가항력 사항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면책이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죠. 자, 그런 규정은 있지만은 계약서 상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계약상에 그렇게 불가항력에 의해서 어떤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 또 이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60번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